228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이 재난관리 분야는 이제 경비 중에서도 실무정합이 개정되면서 유난히 그 삭제가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승진 대비해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무정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채용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개념을 보면은 재난에는 이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인위재난은 아닙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안전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업무 총괄은 행안부 장관이 되겠죠. 국가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총괄을 위해서 행안부에 둡니다. 대응과 복구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행안부에 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겠죠. 하지만 해외 재난은 외교부 장관, 방사능 재난은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됩니다. 총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대응이 필요할 때에 본부장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이제 각 소관 장관이 차장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중대본이 설치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중대본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이 총리로 되어 있고 1차장이 소관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선포는 이제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는데 재난사태 선포는 행안부 장관이 하고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둘 다 똑같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국무총리 소속 재난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재난관리를 보면은 예방은 정부 활동, 안전점검,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 그러니까 점검과 평가를 합니다. 대비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기능별 활동 계획을 작성하고 또 매뉴얼을 작성합니다. 관련해서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예방하고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활동인데 예방은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고 대비는 준비하고 활동 계획을 작성을 하고 계획하고 매뉴얼하고 좀 비슷하죠.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훈련을 합니다. 조금 단계가 올라간 것이죠. 다음 이제 대응은 실제 재난이 닥칠 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의 활동인데 응급 조치를 한다. 그 다음에 긴급 구조를 한다. 그리고 이때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하겠죠. 복구 단계에서 이제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응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재난 사태 선포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하고 소방의 역할을 보면은 소방하고 해양경찰은 긴급 구조기관입니다. 이 해양경찰도 구조기관에 들어가는 것이죠. 경찰은 긴급 구조 지원기관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조하는 기관은 아니죠. 우리는 지원기관입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됩니다. 우리 경찰서장은 아니죠. 위기경보는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되겠습니다. 자, 지웠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재난관리 4단계를 보면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가 있죠. 그래서 관주, 개심, 관주가 재난이 나는데 도망을 갔죠. 그래서 개심합니다. 관주 개심으로 암기를 합니다. 관심 단계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상특보 발령이 났고 재난 발생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의 단계는 전국적입니다. 일부적이고 전국적인 기상특보가 되는 것이죠. 재난 발생 징후가 비교적 활발합니다. 자, 경계 단계는 그런 징후가 활발한 것이죠. 여기서는 활발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것이죠. 그리고 재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 여기서 이제 경계라고 할 때 개, 실무정합에서 개가 나오면 닭으로 많이 치환을 했죠. 여기서 닭입니다. 닭을 이렇게 푹 구우면은 닭국물이 농후하게 되죠. 국물이 진하게 됩니다. 농후한 닭국물을 연상해서 농후하다 나오면은
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계 단계. 자, 심각 단계를 보면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확실시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 경찰의 재난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고, 심각이 아닌 다른 단계에서는 경비국장이 판단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입니다. 자,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를 했죠. 그리고 재난상황실에는 이제 총괄반, 대책반, 홍보반, 연락반, 지원반 이렇게 5개 반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두 문자를 따면은 총대 홍연지가 되는 것이죠. 총대표가 여자인데 홍연지를 바르고 상황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난상황실에 근무하는 총대 홍연지하고 이제 아래에 나오는 현장지휘본부에 나오는 이 반들하고 두 개를 섞어 놓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외우면 되겠죠. 총대 홍연지는 연지를 발랐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현장지휘본부를 보면은 먼저 전담반입니다.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지원팀 간 업무 협조 및 조정, 재난상황실 업무 협조하고 위에 그 재난상황실 있었죠. 거기랑 업무 협조를 하고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전파합니다. 이 전담반은 이제 경비에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면 이제 경무는 이제 현장지휘본부 사무실이고 차량, 유무선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예산 장비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겠죠. 홍보, 대국민 홍보하고 경찰 지원 활동을 홍보하고 온오프라인의 이슈 모니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비는 돈 경력이나 장비 확보 운용을 하게 되고 상황 규모에 따라 비상 소집을 실시하겠죠. 재난지역 중류시설 등의 경비를 하고 경찰 통제선을 설정 운영합니다. 자, 경찰 통제선 이것이 나왔습니다. 자, 불법 집회 시 경비대책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교통이 지금까지 몇 번 보기로 나왔었는데요. 교통이 나올 때는 항상 길이 나옵니다. 비상출동로 길이 나오죠. 그리고 뭐 교통통제 및 우회로, 현장 투입로 항상 길이 나온다. 교통은 항상 길이 나온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은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을 소개시키고 대피 조치시킵니다. 피해자 유류품 접수 및 유가족 연락 인계하고 또 대피 건물 또는 사상자 소지품 또는 방지 및 범죄 예방합니다. 수사에서 실종자,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종자나 사상자 이 파악을 할 때는 수사에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뭐 지물 감식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수사에서 한다 하는 것을 착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보보안 예산은 재난지역의 집단 면역을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 국간별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청의 국간별 업무 분담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은 재난 관련 부서 정원을 확보하죠. 경찰 관서에 피해 복구부를 선정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경찰서 같으면은 이 두 가지 업무를 경무에서 다 하는데 본청은 이제 기획조정관하고 경무인사기획관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복구부를 선정한다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관에서 한다는 겁니다. 뭐 국회 업무 협조. 자, 경무인사기획관은 이제 경찰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업무 처리를 하고 재난지역 경찰 장비, 물자 수송 지원 등 대민 지원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찰 관서에 피해 복구 그리고 차차 경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비국 업무를 하나 좀 보충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자연재난과 우리 법에서는 사회재난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인적재난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제외하고 재난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대민지원 조정통제, 재난관리부대, 교육훈련, 재난관리를 위한 경력운용, 가용장비 운용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입니다. 방호체계를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장과 국정원장, 경찰청장이 아니죠. 협의해서 가나다급으로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꽤 나왔었는데요. 자, 국방부 장관이 장과 국정원장은 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장정과 협의해서 가나다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장정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리기 쉽겠죠.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고 자, 계획은 보면은 자체 방호 계획은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자체적인 방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우리 지방청장이나 지역군 사령관은 방호 지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죠.
원래 지지한다는 것은 스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원은 지지 혹은 뭐 지지지 이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관리자의 방호 책임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경찰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시설 분류를 보면 이제 가나 다급이 있는데, 가급은 파괴됐을 때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는 것이죠. 나급은 파괴됐을 때 일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죠. 그래서 나, 일, 중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일하는 중. 자, 다급은 파괴됐을 때 제한된 지역에 단기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재단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재단상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약재가 다재가 단상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방호선은 이번에 삭제됐으니까 넘어가고, 자, 경찰 작전의 통합 방기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암기 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시험도 잘 나옵니다. 또 잘 틀리는 부분이죠. 자, 보면은 통합 방위 기구가 있는데 중앙, 지역 통합 방위 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중앙에서는 의장이 국무총리가 되죠. 이유는 갑부장관, 뭐 경찰청장, 지방청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장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지역은 시도지사가 되고,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부본부장까지 알아야 됩니다. 합동작전본부장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의장인데 합동참모의장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의장이 아니고 본부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고, 그리고 부본부장인데 이름이 또 끝에 본부장이 붙어 있어요. 합동작전 본부장이 부본부장인 것이죠. 이것을 안 외우면은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의장만 암기하도록 합니다. 총도, 참작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부터 암기를 할 수 있겠죠. 통합방위법에서 통합하는 거죠. 총도, 도는 칼도자입니다. 통합함에 있어서 총도, 참작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태 구분을 보면 이제 가볼종입니다. 대규모 병력으로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있을 때 갑종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을종을 보면은 일부 도발이죠. 단기 회복이 불가합니다. 단기 회복이 불가하니까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가나다급 분류할 때 나 일하는 중, 나 일중으로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을이고 일이고 단기 회복이 불가하니까 중대한 영향이죠. 그래서 중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병종은 소규모 침투로서 단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급에서 제한된 지역에 단기간 상당한 영향을 줬을 때 다재단상이었죠. 여기서도 단기 영향이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연상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종, 을종, 병종, 사태를 구분을 하고, 여기에서도 누가 지휘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갑종은 이제 통합방위본부장과 지역군사령관이 지휘합니다. 그리고 을종은 지역군사령관이 지휘하고, 병종에서 지방청장이 나오는 것이죠.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지휘를 합니다. 경찰청장은 안 나오죠. 저 위에서도 안 나오고 밑에서도 안 나옵니다. 다 지방청장만 나옵니다. 이것도 어떤 문자로 그대로 암기를 합니다. 자, 갑통지, 그 다음에 을지가 되죠. 을지, 병지지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을지문도 장군이 그 전쟁을 하러 갔는데 병을 되게 무서워해요. 우리가 어린 애들한테 무섭거나 뭐 더러운 게 있으면 지지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병지지함입니다. 이것이 병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려야겠죠. 본부에다가 갑통지, 갑으로 통제하니까 빠른 속도로 통제하는 겁니다. 갑통지, 을지, 병지지함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을지 장군이 코로나 때문에 상륙을 못하고 병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를 하고, 사태 선포가 또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태 구분이고 사태 선포죠. 요것은 제가 이렇게 사각을 지어놨는데 이 표 전체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사태는 또 어떻게 선포하느냐? 갑종과 두 개의 시도에 걸친 을종입니다. 걸친 을종. 요것은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이 있습니다. 요것은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요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을종하고 병종에 대해서는 걸치는 안 나오죠. 지지, 함의 건의해서 시도지사가 선포합니다. 이 표를 그대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단이 나오면 가운데 것만 제대로 암기를 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 유추하거나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거를 보면 걸친 병정이죠. 걸병입니다. 그래서 걸병입니다. 걸병이는 거지죠. 걸병이 행방, 행방은 대통령도 모른다라고 암기를 합니다. 자, 대통령이 어느 시장에 나왔어요. 민간 이제 시찰하러 나왔죠. 그런데 지금 걸뱅이가 가서 뒷주머니에서 뭘 훔쳐 나왔습니다. 지갑을 훔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죠. 걸뱅이 행방은 대통령도 모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의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면 건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의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선포는 이제 할 수 있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비상 업무 규칙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용어의 정의부터 보면은 정착 근무는 사무실 또는 현장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정위치 근무는 감독 순시, 현장 근무,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하는 것이고, 정위치는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지휘선상 근무는 1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고, 필수 요원은 비상소집에 있으면 1시간 내에 응소해야 되고, 일반 요원은 2시간 내에 응소해야 됩니다. 가용 경력을 계산할 때는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이미 간 사람들이죠. 이미 휴가 떠났거나 출장 갔거나 교육 파견 갔거나 또 파견 갔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모든 사람을 가용 경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출교파죠. 후출고파로 암기하겠습니다. 뒤로 빼면 배고프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출고파. 작전 준비 태세. 경계 강화 이전에 별도로 경계 동원이 없습니다. 출동 태세만 점검을 하게 되겠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자, 발령권자는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입니다. 이 관서장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경비국장은 참모입니다. 보좌기관이죠.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비상근무의 종류를 보면은 경비비상이 있고, 작전, 정보, 교통, 수사 비상이 있는데, 오더 두 문자로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정교수, 경작이 되겠습니다. 경비비상하고 작전비상 있으니까 정교수, 경작이 되겠습니다. 앞에 밑에 이제 비상근무에 보면은 가벌병 경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근무도 마찬가지로 정교수, 경작 이렇게 우선 5가지를 암기를 하고, 이제 경비비상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갑을 병이 나오죠. 작전비상도 갑을 병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교수는 이제 갑을만 있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경비비상의 이제 갑을 병을 보면은 갑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처한 상태죠.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 등으로 극도의 혼란, 징후가 현저한 경우입니다. 자, 을호를 보면은 이제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재난 똑같습니다. 요까지는 똑같고, 여기서는 극도의 혼란인데 혼란이나 징후가 예견되는 것이죠. 예견입니다. 여기서는 징후가 현저하다가 나오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제행사 기념일 등으로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경우 되는데, 여기서는 50%가 되고 병호는 30%가 되겠습니다. 150, 30으로 내려가죠. 자, 병호 이제 비상을 보면은 병호 긴비비상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대규모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집단 사태, 테러, 재난이 나오죠. 그리고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을병을 잘 구분해야 되고, 작전비상에 보면은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거나, 이건 또 대규모 빠지죠. 적정만 나옵니다. 병호는 또 정첩보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징후가 현저한 경우, 예상되는 경우, 고도의 경계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작전 비상하고 이 경비 비상하고가 또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헷갈리고 못 외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두 문자로 암기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이제 이 뒤에 내용은 뭐 징후가 현저하다, 징후가 예견된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뒤에 거만 보면은. 앞에 거만 잘 암기를 하면은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를 대대집이 되죠. 그래서 대대집이 되겠습니다. 작전은 대적정입니다. 대규모 적정인데 대적정, 이거하고 비슷하죠. 대적정입니다. 자, 그래서 경비는 대대집, 무지하게 큰 집이죠. 대대집이니까 어마어마한 큰 집을 경비를 잘해야겠죠. 경비는 대대집을 경비한다. 작전은 이제
대규모 적정을 칠 때 작전을 하는 것이니까 작전은 이제 대적정으로 연결합니다. 자, 정보 비상을 보면은 가포는 이제 간첩이나 정보사본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또 요지에 대해서 검문검색할 때는 어로가 됩니다. 정보 비상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경계지역 내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가포, 특정 지역 이렇게 나오면 어로, 교통 비상은 농무, 풍수, 설해,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사고 발생입니다. 상기 징후 예상듯이. 그래서 교통은 조금 구분하기 쉬운데 수사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입니다. 그냥 중요범죄 사건 발생 시는 어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중요범죄 사건 발생 시는 가포 수사 비상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죠.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해서 사회 이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두 문자로 외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이렇게 조금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가면서 정교수 경적을 개개별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무 여는 걸 보면은 가포 비상은 지휘관 참모는 정착이고 연간은 중지하고 가용 경력은 100% 상태입니다. 이것도 전체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표로 그대로 암기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가위표를 해놨어요. 이미지상으로 이런 모습은 이제 공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음용에다가 가위표가 쳐놓은 거거든요. 전체를 다 그림으로 찍듯이 눈으로 찍듯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로비상은 정의시 근무죠. 정착 정의시죠. 그리고 중지할 수 있고 50%입니다. 병업이상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입니다. 자, 연간은 억제되고 가용 경력은 30이죠. 자, 요것이 가장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병업이상이 또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업이상이 또 이 5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암기를 하면 위로 2개, 아래 2개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요것을 두 문자 따면 병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제니까 30이니까 3개. 병정지 억세개. 이것이 비상근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비상 병정지 억세개 해서 요것을 두 문자로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것만 빼대만 잘 암기를 하면 이 아래 위로는 어느 정도 연상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경계 강화는 지휘선상 업무죠. 자꾸 이렇게 한 칸씩 내려옵니다. 근무가 약해지죠. 그리고 연간은 특별하게 정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출동 태세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그죠? 작전 준비 태세입니다. 요것은 이제 2개가 깔표되죠. 출동 태세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비상연락망을 점검을 하고 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는 경력 동원이 없습니다. 자, 150, 30으로 끝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 동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